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르메니아 대 코소보. 자, 일단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력 미드필더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무리치가 복귀하면서 이전보다는 포워드진이 좀 강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및 복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뭐 이제 아르메니아 일단 유로 예선에서 초반에는 웨일스를 원정에서 꺾으며 좀 대이변을 만들었지만, 작년 9월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소 좀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이제 특히 좀 원정에서 이제 많이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아르메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스위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긴 했지만, 이제 벨라루스한테 패배를 하면서 5위로 마무리했고 결국 이제 유로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쪼건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유로 예선에 대한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리치 그리고 이제 라시차와 같이 네임드 있는 그런 공격수나 윙어들이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보다는 전력면에서 조금 더 우세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코소보가 이제 생각보다는 전력 대비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일 때가 많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솔직히 아르메니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을 제외하면은 남은 이제 조금만 라인에서,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쪼건 목장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쪼금님. 게다가 뭐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진을 제외하면은 뭐 아르메니아보다도 뭐 전력이 크게 우세하다고 보기도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원정에서의 코소보는 솔직히 기대치가 많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가 비록 근래에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홈에서 웨일스와 이제 트리키아 같은 좀 강팀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1점 차로 지는 등 괜찮은 결과를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나름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아르메니아가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르메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아르메니아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대 이제 체코. 자, 일단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로 예선에서 이제 작년 6월까지는 성적이 많이 안 좋다가 9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이제 스페인과 스코틀랜드한테 밀려서 유로 본선에는 좀 아쉽게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조별리그 초반에 좀 삽질한 게 많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이제 알바니아가 있는 2조에서 이제 2위를 하면서 유로 본선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체코가 약간 다른 조에 비해 좀 꿀조긴 했지만 그래도 예선에서 한 경기밖에 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유로 예선에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노르웨이가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오늘도 최근, 기자님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기자님 별풍선 90개 감사드립니다. 3일치 부탁드립니다. 캐럿. 네,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기자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말까지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9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님. 네. 일단은 바로 지금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이제 90개 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님.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최근 공격력이 많이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수비가 좋은 그런 좀 체코 상대로도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뭐 이제 4달 만에 A매치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 합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는 염두는 해둬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좀 직전 그런 경기들 및 그런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노르웨이가 충분히 좀 체코의 수비를 공략할 만한 그 요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 이제 전방에 있는 이제 시크나 홀로제크를 통해 역습을 전개하며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어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노르웨이가 좀 폼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홀란드나 이제 웨드고르와 같은 굉장히 좀 최정상의 그런 좀 전력들도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팀인 노르웨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노르웨이 사이드 보는 경기 노르웨이 승 그리고 요건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체코가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요거는 네, 1점 차 정도의 승 그래서 이제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르웨이 승에 햄무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히텐슈타인 대 이제 페로제도. 자, 요 경기는 이제 스페인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는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마리노와 같이 이제 최약체라 볼 수 있는 팀이고 현재 20연패 이상을 좀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예선에서도 이제 전패를 기록한 그런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기대치가 없는 그런 좀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리히텐슈타인보다는 그나마 더 낫긴 하지만 12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을 정도로 폼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지금 6경기 연속 무득점 중일 정도로 공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또 이제 뭐 페루제도도 이제 아무래도 롱볼 위주의 그런 좀 전개가 굉장히 좀 잘 안 될 뿐더러 전혀 약간 좀 공격에서의 그런 만드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좀 그날 좀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국 공격이 좀 좌지우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공격이 좀 안 좋은 그런 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팀 다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낮은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페루제도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현재 페루제도의 그런 공격을 봤을 때 제 아무리 이제 최약체인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해도 이제 제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뭐 리히텐슈타인이 두 줄 수비를 좀 세울 경우에 공격 전개가 안 좋은 페루제도가 다소 좀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페루제도뿐만 아니라 리히텐슈타인 역시 공격이 좀 많이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페루제도 상대로는 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쪽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약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약체인 지금 리히텐슈타인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페루제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진짜 뭐 배당이 뭐 낮긴 해도 그래도 굳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페루제도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솔직히 지금 현재 페루제도의 그런 공격을 봤을 때
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고베다 핵무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고,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K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지금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보노보노님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노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분께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K님, 보노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리히텐슈타인과 페루제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네갈 대 가보. 자,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마네, 사르, 그리고 이제 디아 등 이제 핵심 선수들을 전부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오바메양이나 이제 부안과 같은 그런 공격수들이 없다 보니 이제 이전보다 공격에서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가봉이 확실히 좀 라인업에서의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비해 좀 전력이 좀 약해진 그런 가봉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에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그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도 전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렇게 좀 승승장구했던 세네갈이 16강에서 이제 우승국인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지며 이제 좀 떨어졌었죠. 솔직히 이제 세네갈의 그런 좀 조별리그에서의 폼을 봤을 때 네이션스컵에서의 그런 강력한 좀 우승 후보라고 이제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 좀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좀 고전을 하면서 좀 떨어졌다. 다만 이제 경기력에서는 뭐 그렇게 좀 크게 의심이 안 가는 팀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자, 일단은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컵에서 매번 이제 원정 경기를 치렀으며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이나 성적을 거둔 데 반해, 가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모리타니 상대로 지거나, 그리고 이제 기니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그렇다 할 성과를 좀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원정에서도 나름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가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좋지 못한 성적이나 이런 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중립구장에서 약간 경기를 치르는 거는 가봉한테 더 페널티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모두 지금 세네갈이 더 좋다 보니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네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네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그래서 이제 세네갈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북아일랜드. 자, 일단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조별리그에서 이제 스위스를 제치고 이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이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루마니아는 공수 밸런스가 매우 좋으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선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유로 예선 1위까지 이제 차지한 그런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예선 조별리그에서 이제 5위를 거두면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긴 경기라고 하면은 산마리노 상대로 이제 일단 전부 이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기부여가 전혀 없던 덴마크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저조한 그런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북아일랜드는 유로 예선에서는
좀 많이 좀 저조한 경기력이나 좀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공격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볼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공격 전개 또한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북아일랜드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지만 특히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홈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스위스 상대로도 무실점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원정에서의 북아일랜드가 공격에서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런 좀 홈에서의 그런 루마니아의 좋은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북아일랜드가 더더욱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역시 뭐 공수 방면에서 모두 즉 루마니아가 우세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루마니아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것도 언어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북아일랜드의 그 저조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마니아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이제 칠레. 자, 이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라나다에서 뛰고 있는 주전 공격수인 지금 우준이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칠레 역시 좀 타격이 큽니다. 네, 디에고 바레데스 그리고 이제 에릭 풀가르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미드필더 그 이제 칠레 미드필더 중에서 좀 중요한 그런 좀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두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하는 거는 칠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다소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알바니아도 확실히 좀 이제 수비 밸런스가 이제 좋고 그리고 수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좀 종종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많이 느려졌고 칠레는 뭐 진짜 뭐 아무래도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확실히 너무 그 전개나 뭐 이런 게 너무 좀 답답하고 템포도 좀 굉장히 좀 느린 그런 좀 축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이 좀 맞붙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가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 전개가 되면서 이제 득점 기대치가 있는 반면 칠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고 특히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더욱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고 그리고 유유스팅도 홈에 비해 원정에서 현저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바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면은 이거는 알바니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알바니아 프랭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알바니아와 칠레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콜롬비아. 자,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6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도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브라질을 잡고 또 좋은 폼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약간 양 팀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좀 흐름이나 좀 폼 모두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봐요. 다만 그래도 약간 중원에서 우위를 좀 점할 팀은 스페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좀 중원을 약간 좀 스페인이 뭐 이제 좀 장악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페인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해 이제 공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동성을 살려서 좀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스페인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콜롬비아가 지금 이제 루이스 디아즈 그리고 이제 레르마 등 좋은 전력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전부 막강한 스페인과는 좀 전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전력 면에서도 콜롬비아가 열세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양 팀한테는 좀 중립구장일 수는 있지만 이제 대륙이 같은 스페인보다는 콜롬비아가 적응력에 있어서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왜냐면 남미에서 이제 거의 경기를 치르는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유럽에서 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환경 적응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에 반해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륙이 같다 보니까 그래도 콜롬비아에 비해서는 좀 더 뭐 환경적으로는 적응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약간 좀 이런 적응력까지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전체적인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것도 그래도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콜롬비아가 워낙 지금 또 폼이 좋고 하다 보니까 제 아무리 지금 강한 스페인이라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배당 대비했을 때 햄무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스페인 승에 이제 고배당 햄무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일단 이제 네덜란드 대 스코틀랜드. 네,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네덜란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 대 튀르키예. 요거는 튀르키예 프랑스.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이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알제리 대 이제 볼리비아. 솔직히 뭐 지금 알제리 폼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홈이 아닌 원정에서의 볼리비아는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알제리 승에 마이너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바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A매치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선 경기다 보니까 좀 라인업적인 요소나 이런 거에 좀 변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그런 좀 라인업을 갖춘다는 상태에서 좀 분석한 거다 보니까 그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개그라님 지그재그 한 번씩 누르시면,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톡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아무튼 이제 뭐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